기술 표준에 대한 워싱턴의 오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23년 2월 27일 국제 기술 표준을 잠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그룹에 대한 참여를 심화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활동에 과잉 반응하여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입니다. 기술 표준은 거래를 촉진하고 선점자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 조직을 조작하려는 전력이 있으며 국제 표준 기구에 대한 중국인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표준에 대한 워싱턴의 관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제 기술 표준이 하는 일과 표준 개발 기구 SDO가 운영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중국과 기술 포진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겨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정책 커뮤니티가 먼저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표준 제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거버넌스의 품질은 SDO마다 다르지만 표준 참여자들은 대체로 시스템이 양호한 위치에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견고성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SDO가 작업을 계속하도록 신뢰하는 것보다 특히 공적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중국인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시스템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SDO에 대한 미국 행위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 표준이란 무엇입니까? 기술 표준은 성능 임계 값을 충족하고 다른 제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 조각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양입니다. 상호 운용성으로 알려진 두 제품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은 물리적 측면과 디지털 측면 모두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적 컨테이너의 치수에 대한 국제 표준은 컨테이너를 깔끔하게 쌓고 쉽게 들어올리고 전 세계를 예약하는 선박에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 웹페이지를 로드하기 위해 컴퓨터와 서버는 기본 TCP/IP 표준을 사용하여 서로 통신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표준은 사실상 공공재입니다. 이러한 표준은 세계 경제의 바퀴에 기름칠을 하여 무역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합니다.
표준이 국제적으로 널리 합의되면 원활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표준은 어떻게 설정됩니까? 기술 표준은 국내 및 국제 SDO라는 하나의 공공기관에 의해 설정됩니다. 일부 SDO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른 SDO는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모바일 광대역 표준을 설정하는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OS와 같은 기관에는 자율주행 차량 및 재봉바늘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다루는 수백 개의 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필요할 때 SDO는 엔지니어, 연구원, 학계 및 경우에 따라 공무원을 한데 모으는 기술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구성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표준에 대한 제안을 소개한 다음 논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결국 결정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결정은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합의에 도달했을 때만 만들어집니다. 잘 작동하는 SDO에서 제안의 해싱아웃, 혼신잡음 제거는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종종 매우 기술적이고 18개월에서 3년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SDO는 일련의 핵심 원칙을 공유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업계 주도적이고 합의에 기반하며 그들이 만드는 표준은 자발적이므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훌륭한 표준 설정의 기초를 형성하며 오늘날 잘 실행되는 SDO가 악의적인 행위자의 조작 시도에 대체로 강인한 이유입니다. 산업 주도 및 합의 중심의 표준 특성은 단일 파벌이 그룹에 선호하는 비전을 강요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준이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행위자가 나쁜 표준을 통과하더라도 기업이나 국가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표준이 채택되면 기업 및 지정학적 권한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 특허 기술을 세계적으로 채택된 표준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두 가지 보상을 얻습니다. 첫 번째, 이동자 이점을 얻고 표준 필수로 간주되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에 포함된 IP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국가는 이 두 가지 이점을 대규모로 축적할 것입니다. 국제 표준에서 중국의 역할. 이러한 행동에서 중국의 영향이 커지지 않았다면 국제 기술 표준은 대부분의 정책 위반자들의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민간 및 공공부문 이외 관계자들은 점점 더 국제 SDO에 참여하고 리더십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국은 최대 규모의 표준 기구 중 하나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참여하는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 수를 2005년 465개에서 2021년 668개로 확대했습니다. 표준위원회의 리더십 측면에서 중국은 2021년에 69개의 IS 사무국을 보유했는데 이는 2016년 전체보다 약간 적고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에 이어 6위입니다. 이는 점점 더 기술 표준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 관료주의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업계 참여를 늘리고 표준을 정책 지원의 핵심 영역으로 식별하는 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8년 중국 표준화국은 중국이 표준 설정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중국 표준 2035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니셔티브를 반영했지만 실제 권장사항은 국가주도 표준 시스템 내에서 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2021년 국가표준개발개요에서 중앙정부는 표준을 산업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촉진 도구로 설명하고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 간의 85% 일치를 요구했습니다. 85% 정렬이라는 목표는 당분간 비현실적입니다. 증가하는 중국 정부의 관심과 표준위원회에 대한 산업계의 참여만으로는 경고할 이유가 없지만 이러한 표준기구를 조작하려는 광범위한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통신표준과 관련된 두 회의에서 중국 참가자들이 화웨이의 제안에 투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SDO 규범과 규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표준회의에서 중국의 늘어나는 존재감과 이러한 조작 시도 사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표준을 조작하려는 중국의 남용 또는 시도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 조작 시도가 있을 때 성공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조작이 성공한다면 정책 입안자와 표준 커뮤니티는 어떻게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조작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 기술 표준은 다양성과 특이성 면에서 변화무쌍하므로 포괄적인 평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설문조사 및 표준설정위원회 참가자와의 대화에 따르면 표준을 조작하려는 중국 활동가의 시도는 널리 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잠정적인 결론이며 이를 확인하려면 행위자 간의 더 많은 데이터 수집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우리는 NIST가 작성한 정보 요청에 대해 미국에 기반을 둔 15개 민간 부분 조직이 제출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NIST는 코멘트들에게 중국이 국제 표준에 참여하는 범위와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표준이 중국의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업계 논평자들이 중국이 국제 SDO의 규칙을 조작하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개된 15건의 제출물 중 단 한 건만이 중국 행위자의 부당한 영향력 사례를 설명했고 2건은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미국 표준 전문가들이 사적인 대화에서 설명한 것과 일치합니다. 보고된 중국 조작 사건은 규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이러한 표준 전문가들은
중국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표준 기관의 기준 구멍과 규칙 내에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중국인 참가자들이 자원이 풍부하고 좋은 제출물을 제출하고, 다른 경우에는 빈약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그룹에서 신속하게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산업을 살펴보면 중국 기업이나 표준 제안에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고도로 전략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작 시도는 성공적입니까? 나쁜 행위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나쁜 기준을 강요하려고 시도할 때 기준을 통과시키는 것과 채택하는 두 가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은 합의 기반 표준 설정 및 자발적 재정이라는 SDO의 핵심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SDO의 기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려면 광범위한 연구, 엄격한 토론 및 빈번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중요한 표준의 경우 단일 회사 또는 국가가 유해한 표준을 동료들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각 참여자의 투표권은 감소합니다. 블로그로 투표하는 중국 참가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예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며 회원 자격이 정부 기반인 ITU와 같은 SDO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는 표준을 강제하는 것이 정확히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당 SDO의 특정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표준기관에서는 규칙이 상대적으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ISO에서 표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속도보다 정당한 프로세스를 우선시하는 길고 번거로운 프로세스입니다. ISO 및 기타 이전 SDO는 일반적으로 속도라는 이름으로 더 적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SDO의 적법적 작업 규칙은 이미 부담스럽습니다. 성공적인 조작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백스톱 안전장치는 대부분의 국제기술 표준의 구속력 없는 특성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SDO에서 기술 표준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법률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유럽연합과 국내 표준은 때때로 규정에 통합되지만 미국과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국제 SDO의 경우 표준은 상호 합의된 구속력 없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주어진 기술에 대해 나쁜 표준을 강요하는 경우 업계의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이를 무시할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료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를 표준으로 묶습니까? 분석가들은 중국이 1대1료 이니셔티브와 이에 수반되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국가들이 중국 표준을 사용하도록 묶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국가 표준 전략은 BRI를 따라 표준 상호 운영성과 협력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1대1로 국가들과 표준의 형식적 인정을 요구하는 많은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대체로 의식적이며 중국 표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아무런 실체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표준을 사용하여 BRI 국가를 묶고드는 중국 기업의 문서화된 사례를 찾을 때
해외에 철도를 건설하는 소수의 중국 기업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및 표준의 실제 문제. 대부분의 우려는 중국이 표준을 조작하고 표준을 사용하여 나머지 세계의 자국의 기술과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의 조작은 드물고 대부분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목적을 위해 국제 표준을 조작할 수 있으며 표준 시스템에 더 광범위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불공정한 국내 보호주의를 은폐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사용해 왔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협정은 국내 국가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국내 기술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주요 SDO가 공정하고 합의 기반 표준을 형성하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ITU-T의 약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기구를 통해 자체 국내 표준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내 시장의 모든 기업이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에 불리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정부는 국제 SDO에 제출하는 각 제안에 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 기업의 질 낮은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제안은 종종 신속하게 폐기되지만 순전히 양은 SDO의 작업을 방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로 인해 미국 기업이 ITU-T와 같은 이러한 행동 자전 기관에서 탈퇴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더 깊은 우려를 지적합니다. 중국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중국이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라는 공산당 국가의 전반적인 힘에 기여합니다. 그 힘은 표준 필수 특허로부터의 수익, 회사의 전환비용 증가, 경우에 따라 기술 매개 변수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SDO의 중국 참가자는 민간 기업을 대표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합된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으며 중국 당 국가가 산업정책의 일부로 표준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국의 성장하는 표준파워에 대해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정책 처방은 비슷합니다. 실제 표준 설정 작업에 종사하는 미국 및 유럽 표준 전문가들은 국제 SDO에서 중국을 적석으로 제외하려는 시도는 국제 기술 표준 시스템과 그것이 세계 경제에 가져오는 모든 이점에 대한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합니다. 대신 기술 표준 옹호자들은 나쁜 행동이 존재하는 이유, 식별 및 제어하고 미국 표준 참가자, 특히 역사적으로 국제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대항해, 평가, 경계 및 참여하는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불공정한 관행과 조작 시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참여는 표준 시스템에서 미국 참가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력, 평가 및 경계 유지. 미국과 동맹국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 참가자가 SDO 프로세스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 영역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손에 들고 미국과 그 동맹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이나 남용 시도를 추적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SDO는 현재 강력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의 조작은 차치하고 모니터링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 정부가 국제표준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보다 밀접하게 관여해야 하는 특정 표준과 정부가 선별해야 할 사내 기술 전문 지식 유형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SDO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SDO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조작을 표시하기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쿼드 스밋과 미국 EU 무역 및 기술위원회에서 발표된 높은 수준의 표준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DO/SS 미국 참여 촉진. 미국은 국제 표준 개발에 시민사회와 중소기업의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표준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전 세계의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 지식을 끌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 추정치는 한 회사가 SDO 기술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명의 표준 인지니어에게 지불하는 데 연간 $300,000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비용 지불은 본질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미국은 기업의 SDO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사회의 모든 부분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중소기업과 시민사회가 SDO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2. 국제 표준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대한 세계형 감면을 확대하고 3.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빠른 비자 처리를 통해 미국에서 국제 표준회의를 쉽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 2022년 칩스 및 사이언스 액트는 여전히 자금이 필요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비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부담 산업 우선순위 지정. 제한된 모니터링 리소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미국 정부는 일부 기술 영역에서 표준 설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영역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G 통신 및 기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에 대한 표준은 기존 산업에 대한 표준보다 국가안보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론. 기술 표준과 SDO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무대 뒤에서 조용히 거래를 촉진하고 정보 흐름을 확대하며 안전을 강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책의 주목을 받으면서 SDO는 이제 두 가지 잠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점점 더 국가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중국 관료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미국 정부가 표준화 프로세스를 약화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정책 바늘의 실을 꿰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겸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 참가자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계를 진행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술 환경의 모든 구석에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합니다. 잘 실행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기술 표준의
지속적인 완전 무결함을 더욱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